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몸 관리, 자기 관리에 정말 그 열풍이. 그쵸. 네, 저는 또 테니스 정말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네. 맞아. 두 분은 어떻게 관리 혹시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걸어요. 한 1년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어플 봤거든요. 한 12,000보인가 13,000보를 평균 하루에 하루에? 예, 꼭 걸었더라고. 그리고 등산 많이 가고 그 뭐라 해야 될까? 근력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 몸짱되면 좋겠어요. 지금 엄청 체중이 감량됐고 아마 우리 프로그램 많이 네.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 10kg 빠졌잖아요. 네, 옛날 거 찾으면 못 알아봐요. 맞아. 저도 누구지? 막 이러거든요. 저 뚱뚱이 누구지? 이러거든요. 사실 잘 안 해요. 운동을 잘 안 하고 의외로 안 그리고 좀 먹는 거를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너무 운동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쿼트 챌린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일까지 정말 매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잠깐 일시정지 상태예요. 네, 포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치. 이게 거의 보통 정지되거든요. 일시정지 예, 예. 포기. 그렇죠. 오늘 다시 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 이 성취감 때문에 네. 오늘 운동 끝났다 완료했다 해서 오운환이라고 아, 그쵸. 사진 딱 찍고 SNS 막 올리고 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딱 오은환. 뭐 오운환 엄청나요. 하려고 그런 막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 댓글이 맞아. 엄청나. 운동한 거야? 막 이렇게. 네. 초반엔 티가 잘 안 나요. 예. 내 만족이지. 예.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다 가지각색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강 관리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드려야 할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굿클래스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건강 상식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건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오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을지의대 교수 오한진입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면 노화를 막고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항산화요법이라는 것이 노화 방지를 위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우리 몸은 유전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거의 뭐 65이 다 됐는데도 염색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까매요. 근데 저는 40살부터 이렇게 허해져가지고 아니 쟤는 왜 하얘? 이런 소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적인 겁니다. 이 유전은 현재 의학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를 안 늙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여기 있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유전적인 요인을 조금이나마 고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긴 그런 수명, 여명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인간의 수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노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노화 이론이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늙는지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근데 그 100가지를 다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그램 이론이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프로그램돼 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게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사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쥐는 한 2년 살게 돼 있고 거북이는 얼마나 돼 있어요? 200년 이상 사는 거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200년 살고 싶죠? 네, 근데 거북이는 되기 싫어요. 200년을 사는 거북이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렇죠? 자, 사람은 얼마나 살게 돼 있다고 돼 있냐면 120년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프로그램된 수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주변에 120년 사시는 분이 없죠. 네. 거의 없죠. 없죠. 예. 그죠? 네. 120년 살게 돼 있다는데 왜 못 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이 이제 나온 거예요. 프로그램은 120년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게 있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 바로 이렇게 손상 이론입니다.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으면서 망하고 또 죽고 그러면서 우리의 수명도 짧아지게 된다. 도대체 그러면 세포가 왜 손상을 받느냐 이거죠. 손상을 왜 받겠어요, 세포들이? 세포를 뭐 때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 왜 손상을 받냐 하면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유기라는 게 있는데 프리 라디칼이라고 부르는 다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네. 네, 굉장히 공부 많이 되셨어요. 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와는 다릅니다. 예. 이 산소는 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주 불안정한 산소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다른 세포가 갖고 있는 전자라는 걸 뺏어와서 스스로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전자를 뺏긴 세포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오니까 수많은 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돼요. 뭐 눈세포에서 뺏기면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거나 백내장이 오거나 뭐 황반변성이 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되게 되고 또 귀세포, 청각세포에서 뺏기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또는 귀에서 막 소리 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뭐 뇌세포에서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좀 안 좋아지 머리 좀 치매 이런 것도 그렇죠. 관련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남들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 세포들이 자꾸 늙고 병든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활성산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소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확 분사가 돼서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불이 딱 붙으면 폭발을 하죠. 네. 그래서 폭발을 해서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실린더를 돌아가는 힘으로 바꿔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폭발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배기가스가 나와요. 아, 가스. 예. 그렇죠? 우리 사람도 똑같죠. 영양소와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잘 만들어서 혈액을 타고 필요로 하는 세포로 보냅니다. 그럼 그 세포에서는 그걸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쓰면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가스와 같은 거죠. 이게 많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선 많이 먹으면 그래요. 이 중에 많이 먹는 사람이 있죠. 예. 저 많이 먹어요. 한 사람 있어요. 예. 저도 많이 먹는데. 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다 못 쓴 에너지들이 몸에 남아서 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좀 뚱뚱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운동을 심하게 해도 그래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예, 하면 너무 심하게 하면 이렇게 또 쉽게 늙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거나 과도하게 음주를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 방사선이라는 걸 쏘였을 때도 그렇고 또 자외선을 쏘일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필수일 때도 예. 많이 먹으면 그러면 수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먹으면 수명이 늘어나겠네.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그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네. 자, 이런 연구를 원숭이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원숭이 연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숭이 한 마리, 어린 원숭이 한 마리가 5천만 원씩 해. 근데 그걸 한 마리 가지고 연구하면 연구가 아니죠. 그죠? 보통 한 4, 50마리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밥을 먹이고 장소를 만들어 놓고 뭐 피를 뽑거나 사진을 찍거나 뭘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연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한 20여 년 해서 결과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원숭이가 한 40년 정도 산다고 하면 이렇게 한 서너 살부터 소식을 시켰더니 길게는 9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0년 사는 원숭이가 9년이 늘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살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가 넘잖아요. 예. 그럼 2배가 넘는데 그러면 몇 년이 늘어? 20년이 늘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언제부터?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 40살 정도부터 적게 먹기 시작해서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적게 먹으면 또 힘들어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60, 70대 정도까지 소식하는 것은 수명에 상당히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운동을 심하게 하면 또 제가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네. 심한 운동이 많이 있어요. 마라톤이라든지 또는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이 생활을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노화가 빨리 온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 이제부터 건강해져야 되겠어. 그래서 막 심한 운동에 도전하시면 이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한 수준의 운동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운동 말고 그다음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여성분들 아직 폐경이 되기 전에 젊은 여성분들은 맨 처음에 뭐가 와요? 맨 처음에 얼굴에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오죠. 조금 지나면 생리불순이 오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탈모가 와요. 원형 탈모가 오죠. 남자들은 이 앞 단계가 없어요. 3단계가 없고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뭐가 와요? 당뇨병이 와요. 당뇨. 탈모보다도 더 심하게. 그게 연관되구나.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심한 거죠. 여성분들이 탈모가 올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아, 나 잘못하면 당뇨병 오겠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흡연이라는 거 스트레스도 영향을 줬지만 흡연도 백해무익하다.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담배 피시는 분이 있고 담배를 끊고자 노력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많죠. 나는 그냥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담배는 안 좋다. 담배에서 나오는 3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게 가장 해를 주느냐 이걸 알아야죠. 맞네. 이 타르 예. 이게 아주 심각하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발암 물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도 있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담배를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저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이 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야 역시 담배를 피니까 사람이 참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바보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뇌로 말이죠. 산소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안 가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기분 좋고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니코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독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니코틴은 우리 신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가장 크게 해를 주는 것은 타르와 일산화탄소다. 이것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몸에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예. 특히 이 흡연 습관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의 발생을 유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온 전신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특히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알코올은 한 잔까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잔은 도대체 얼마를 한 잔이라고 하냐. 나는 큰 잔으로 마셔서 한 잔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병 넘는. 예. 이게 아닙니다. 표준 잔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로 12g, 순수 알코올로 12g까지를 말하는데 따져보면 이 와인잔 한 잔, 그 와인 한 잔을 말하는 겁니다. 소주로는 뭐 한 4분의 1병, 우리 소주병으로 치면 맥주 500cc 한 잔,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같으면 한 200cc 정도. 그래서 이 정도는 술을 아예 안 받아서 빨개지시는 분 외에는 뭐 우리 몸에 혈액 순환도 조금 도움을 주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이라는 게 한 잔 먹으면 그다음에 뭐가 돼요? 또 한 잔, 또 한 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지 않아야 특히 술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신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노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뿐만 아니라 방사선.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사선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산에 있는 암석에서 방사선이 나와요. 먹는 거에서도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전복에도 방사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도 우리가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쏘이느냐를 보면 1년에 보통 한 3 내지 4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쏘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이제 사진을 찍죠.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레이가 방사선이니까 방사선을 쏘이게 되는데 일반적인 폐사진을 찍을 때에는 보통 0.04mS가 나옵니다. 4mS까지 되려면 몇 장을 찍어야죠? 한 100장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장 사진 찍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 거, 팔다리 사진 뭐 부러졌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것은 그렇게 큰 방사선을 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CT라는 게 있어요. 예. 이 CT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매년 돌아가면서 뭐 1년에 한 서너 번씩 찍는다. 이거는 질병이 있지 않고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찍어야 되겠죠. 자, 잘 보시면 그 흉부 CT를 찍으면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와요. 8에서 10 정도가 나오고 복부 골반도 10에서 12. 그 대신 요즘에 흉부 CT 찍는 것은 양을 많이 줄인 그런 CT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CT를 1년에 몇 번씩 찍는다. 이것은 스스로 방사선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찍으셔야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이 어디서 나오죠? 해에서 나오죠. 햇볕을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쏘여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비타민 D가 필요하니까 꼭 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햇볕을 쏘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햇볕에는 비타민 D를 만들게 해주는 그런 자외선도 있지만 이 자외선이 광노화라는 걸 유발합니다. 피부 건강에 또 적이에요. 요즘엔 이걸 너무 많이 아시고 또 화장품에도 뭐 대부분이 또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벗고 다녀도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비타민 D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85%에서 9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엄청 부족하네. 왜냐하면 전부 옷을 다 입고 다니거나 또는 화장품을 바르거나 선블록이라는 걸 다 해가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햇볕에 의한 광노화를 막는 건 참 좋은데 비타민 D를 어떻게 해서든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물론 햇볕을 많이 쏘이면 늙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횡단 그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뭐 며칠씩을 가야 돼요. 일주일 열흘 막 갑니다. 근데 햇볕은 꼭 한쪽에서만 오잖아요. 트럭 운전을 한 20년 했더니 이쪽은 완전히 그냥 다 갈라진 논밭같이 됐는데 한쪽은 멀쩡한 피부. 이런 형식의 이 모양새를 이 타임지에 아주 커버 스토리로 딱 낸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햇볕은 도움도 주지만 해도 줄 수 있다. 이걸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결하면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노화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뷔페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먹어야죠. 먹어야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돈도 많이 내는데 또 스트레스는 내 맘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없애야죠. 그럼 우리 몸은 그런 작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가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있는 미네랄들이 그런 걸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내가 막 더 많이 만들어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를 넣어서 이런 활성산소의 역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색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색깔 물질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채소와 과일에 있는 색깔이 있죠. 그게 바로 색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항산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 항산화 물질에는 비타민, 미네랄, 색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비타민이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타민의 작용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타민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비타민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매년 우리 국민들이 먹는 영양소를 조사를 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매년 칼슘 성분의 섭취가 굉장히 모자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나 치즈나 또는 뭐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색깔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과일에 100g, 과일 100g당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파프리카나 또는 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채소에 훨씬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죠? 과일에 있는 과당이 내 몸에 들어와서 과일같이 변해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사과 배가, 배를 많이 먹으면 배가, 포도를 많이 먹으면 포도 배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물론 좋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색깔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는 약 5천여 가지 색깔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한국말이 제일 잘합니다. 흰색도 하얀색, 희어 멀건한 색, 희꾸무레한 색, 노란색도 센 노란색, 노리 깨끼한 색, 뭐 이런 표현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색깔들에는 다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센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는 색깔은 검붉은 색이에요. 그래서 검붉은 색이 들어 있는 그런 채소 과일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색깔 물질들은 항상 여러분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면 한 잔의 와인이 한 잔의 커피와 비슷하고 오렌지 주스는 7잔을 먹어야 되고 사과 주스는 20잔을 드셔야 돼요. 배불러. 이거 굉장히 배만 부른 게 아니죠. 여기 과당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당분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제 항산화 노화 방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 끝인데요.
어떤 질문이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오늘 처음 말했던 게 운동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너무 심하게 하면은 활성산소가 나온다 해서 제가 그 보통 걸을 땐 괜찮은데 등산을 좀 심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요것도 조금 심한 운동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해야죠. 하고 나서 뭘 해요? 항산화를 해야죠. 그래서 항산화를 할 수 있는 뭐 채소 과일을 열심히 좀 찾아서 먹는다든지 네. 또는 뭐 아까 말했던 비타민을 좀 열심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해야죠.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항산화에 대한 생각을 꼭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자외선 아까 쐬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피부 노화가 오고 그렇죠. 대신 근데 비타민 D는 생성이 되고 네. 그러면은 선크림을 얼굴만 발라서 얼굴은 자외선이 차단되고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벗어야죠. 몸을 벗고 피부가 햇볕을 봐야 되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요 정도는 좀 작게. 그러니까 좀 그러면은 옷을 벗고 하면은 그게 비타민 D가 몸에서는 생성이 되나요? 그렇죠. 생성이 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네. 이 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도가 37도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겨울이 되면 해가 비스듬히 비쳐요. 예.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빛에는 자외선이 부족해요. 그래서 겨울 쪽에는 우리가 아무리 햇볕을 쏘이러 나가서 옷을 벗고 있어도 자외선으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부터 한 3월까지는 햇볕을 쏘여서 여러분의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죠? 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